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시던 통장 거래가 2026년 2월부터는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제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이체가 오늘 갑자기 막히고 은행 창구에서 내 통장이고 내 돈인데 왜 안 되느냐고 따져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비가 통장 하나에 다 묶여있는 분들, 전기세, 관리비, 약값, 손주 용돈까지 모두 한 통장에서 처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왜 평범한 어르신들이 갑자기 금융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통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돕는다고 통장 빌려주기, 지인 부탁받아서 돈 대신 보내주기, 이런 당연한 행동들이 이제는 계좌 정지 사유가 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잘 되던 이체가 오늘 갑자기 막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통장이고 내 돈인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항의해도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죄송하지만 시스템상 제한되었습니다 라고 답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이런 일이 전국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비가 통장 하나에 다 묶여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전기세, 자동이체, 관리비 납부, 병원비 결제, 손주 용돈 송금까지 모든 것이 한 통장에서 나가는데 그 통장이 갑자기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통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생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금융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온 금융 전문 상담사입니다. 저는 복잡한 금융 상품을 팔거나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정 은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할 것 없이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일제히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규제는 대출받는 사람 이야기지, 나는 큰돈 거래 안 하니까 괜찮겠지, 입출금 통장은 그냥 생활통장 아닌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2026년부터는 입출금 통장 자체가 관리 대상이 됩니다. 대출이 아니어도, 큰돈이 아니어도, 생활통장이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핵심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은 본인만 사용한다. 이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관행처럼 넘어가던 행동들이 이제는 명확한 제한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니까, 친한 사이니까, 작은 금액이니까 하는 이유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거래 패턴과 자금 흐름만을 봅니다. 컴퓨터가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인정이나 사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금지되는 걸까요? 2026년 2월부터 강화되는 핵심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외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 통장이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통장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며느리가 인터넷 쇼핑몰 결제를 시어머니 통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 이런 행위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3자 자금 경유입니다. 다른 사람 돈을 받아서 대신 보내주거나 여러 사람 돈을 모아서 나눠 보내는 구조는 반복되면 즉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비를 한 사람 통장으로 모았다가 식당에 보내는 경우, 친목 모임 회비를 한 명이 받아서 관리하는 경우, 친구가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본인 통장이 안 되니까 내 통장으로 받아서 대신 보내주는 경우, 이런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은행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자금 세탁의 전조 증상으로 봅니다. 본인은 친구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은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 개인 통장으로 사업성 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소규모라도 반복성과 수익성이 보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만든 수제품을 지인들에게 팔고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 쟤는 기부처럼 시작했는데 돈을 받게 되어 개인 통장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사업성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면 제재 대상입니다. 은행은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패턴과 구조를 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의도였어도, 가족을 도운 거였어도 시스템은 그런 걸 모릅니다. 오직 숫자와 흐름만 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63세 이성호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아들이 잠시 사정이 있어서 거래처 대금을 아버지 통장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그렇게 하고 다시 아들 통장으로 돌렸습니다. 이성호 어르신은 가족 도와준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지만 상담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 시스템에서는 이성호 어르신 통장에 갑자기 사업성 거래가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기록됩니다. 아들을 도운 것인지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시스템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59세 최미정 어르신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친목 모임에서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매달 회원들이 회비를 최 어르신 통장으로 보내면 최 어르신이 모임, 장소 식당이나 카페에 일괄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액이고 오랜 친구들 사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지만 상담사로부터 반복되는 자금 모집과 분산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수십 년 친구들인데 설마 나를 의심하겠냐고 하셨지만 은행 시스템은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패턴이 반복되면 그것만으로 의심 거래가 됩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느낌이다. 나쁜 일 한 적 없는데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거래 구조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막힐 수 있는 업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체 일시 제한입니다. 갑자기 인터넷 뱅킹이나 ATM에서 이체가 안됩니다. 오류 메시지만 뜨고 거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둘째, 추가 확인 전화가 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최근 거래 내역에 대해 질문합니다. 누구한테 받은 돈인지, 왜 보낸 건지, 무슨 목적인지 상세히 묻습니다. 셋째, 창구 방문 요구를 받습니다. 전화로 해결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 와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와서 거래 목적을 소명하라는 겁니다. 넷째, 계좌 사용 제한이 걸립니다. 심한 경우 통장 자체가 정지됩니다. 입금은 되는데 출금이 안 되거나 아예 모든 거래가 막힙니다. 특히 거래가 한 통장에 몰려있는 분들은 패턴이 뚜렷하게 보여서 더 빨리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 하나뿐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생활 거래가 한 곳에 몰려있으니 의심스러운 패턴이 더 눈에 잘 띕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생활비 통장은 생활비만 사용하십시오. 전기세, 관리비, 병원비, 식료품비 등 본인의 정기적인 생활비만 들어오고 나가게 하십시오. 다른 용도는 절대 섞지 마십시오. 둘째, 대신 처리해주는 구조를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의 돈이든 내 통장을 경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급하다고 한 번만이라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셋째, 거래를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복잡한 돈 흐름, 여러 사람과의 빈번한 송금, 불규칙한 큰 금액 입출금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십시오. 넷째, 통장 좀 빌려달라는 요청은 명확히 거절하십시오. 가족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미 과거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반복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과거 기록이 있어도 최근 몇 개월간 깨끗한 패턴을 유지하면 문제가 줄어듭니다. 혹시 현금으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핵심은 방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 거래가 많으면 그것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런 구조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본인 통장은 본인만 사용합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둘째, 제3자 자금 경유는 절대 금지입니다. 남의 돈이 내 통장을 거쳐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셋째, 거래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합니다. 복잡하고 불규칙한 거래는 의심받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 관행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원래 이랬어, 가족끼리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아들한테 미안하고 친구한테 미안해도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통장이 막히면 생활이 막힙니다. 전기세 못 내고 병원비 못 내고 약가 못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금융 변화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족이나 지인 부탁으로 통장을 대신 써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가장 조심해야겠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은퇴 후 연금과 저축으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통장이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이 끊기면 모든 게 멈춥니다. 제발 소중히 지켜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통장이 정지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행과 어떻게 소통해야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미 통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을 위한 실전 대응법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